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 2 9단원이고 마지막 단원입니다. 정적분 활용 단원에 대한 내용 설명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정적분에 대해서 간단히 배웠는데 a부터 b까지 어떤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스몰 f를 적분한 함수, 적분상수 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윗끝에서 b를 윗끝, a를 아래끝이라고 합니다. 윗끝을 대입하고 아래끝을 대입해서 뺀다. 이 차이가 여러 가지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넓이는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서 넓이를 의미하게 되는지를 우선 얘기를 해볼게요. 곡선이 x축 위쪽에 이렇게 놓여 있게 되면 a부터 b까지 적분하게 되면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요. 정적분은 무조건 넓이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프가 축 위에 그려졌을 때, x축 위에 그려졌을 때 그 구간에 대해 정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곡선과 x축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입니다. 정확히는 곡선과 x축 그리고 x는 a, x는 b 이 네 개의 직선, 직선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x축, 이것도 직선, 여기 곡선, 이 넓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문제는 항상 축 위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정적분을 계산하게 되면 음의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양수로 바꿔주면 되는데 다 계산을 하고 양수로 바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함수를 절대값으로 바꿔가지고 위로 올려버려요. 이렇게 대칭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적분을 해주면 넓이가 나오니까 나중에 이게 좀 표현이 헷갈릴 수 있는데 두 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표현이 항상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넓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이거는 또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계산 다 하고 부호를 바꿔야지 그러지 말고 애초에 시작할 때 부호를 바꾸고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이 여기 제목을 쓸게요.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라고 제목을 좀 쓰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정적분을 계산하게 되면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하게 되면 넓이를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고요. 두 번째는 제목을 쓸게요. 곡선 두 개. 두 곡선 사이의 넓이라고 할게요. 두 곡선. 직선이어도 됩니다. 하나는 직선이어도 되는데 여기 곡선은 직선을 포함한 표현입니다.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우선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y는 x제곱이라는 식이 있고 y는 x 플러스 2라는 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있어서 두 점에서 만나겠죠. 풀어보면 교점이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2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이제 구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노란색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일단 이거를 하나 알아둘게요. 요 노란색의 상황과 이 상황과 이름을 좀 붙일까요? 얘를 fx, 얘를 gx라고 이름을 좀 붙여보면 제가 지금 푼 게 fx는 gx 이걸 푼 거죠. 이거의 해가 마이너스 1과 2인 거잖아요. 그쵸? 이 상황은 이 상황과 똑같습니다. 또는 이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쪽으로 모아서 만들면 이 함수가 바로 이 함수가 fx 빼기 gx라는 함수가 이 함수죠. 그래서 똑같이 내려와서 이렇게 그려지고요.
당연히 교점 같고 심지어 이 넓이도 똑같습니다. 증명이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노란색의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이 함수에서 넓이를 구해도 된다는 걸 먼저 알아두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요거를 계산하면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요약하면 이렇거든요. fx랑 gx로 둘러싸여 있으면 아니다. 제가 조금 실수했습니다. 이게 부호가 반대로 돼야 돼요. 여기는 계산하면 넓이가 안 나오죠. 축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에 음수를 붙여줘야 넓이가 됩니다. 부호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바꾸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마이너스를 넣었다고 생각하면. 자, 그래서 지금 어딘가에 x축이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x축이 딱 이렇게 있겠네요. x축, y축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gx를 적분하게 되면 어떤 넓이가 나오냐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와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생긴 도형의 넓이가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도형이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빨간색.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면 딱 이 부분만 남게 되죠. 이렇게 내가 구하려고 했던 이 부분이 남게 되죠. 그래서 넓이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보통 위쪽에 있는 식에서 아래쪽에 있는 식을 빼면 바로 넓이가 나오게 되는데 위쪽에 있는 식, 아래쪽에 있는 식 이렇게 빼게 되면 넓이가 나오는데 따로따로 생각해도 되지만 애초에 빼고 넓이를 구하면 이 넓이를 구하는 상황이고 둘은 완전히 똑같다. 뭐도 같냐면 이 높이 차 이런 거 다 같습니다.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넓이도 같고 교점도 당연히 같고 됐죠. 그래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위쪽에 있는 식에서 아래쪽에 있는 식을 빼서 적분하면 됩니다. 문제는 한 페이지 넘길게요. 문제는 이럴 수도 있죠. 곡선이 fx는 이렇게 생겼는데 gx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꼬여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위아래가 바뀌는 상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구간을 나눠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 넓이를 둘 다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위아래가 바뀌니까 여기를 편의상 S1, 여기를 S2라고 하면 전체 넓이는 둘을 더해야 되죠. 그래서 계산할 때는 A부터 B까지를 계산할 때는 위쪽에 fx가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빼주고요.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는 gx가 위에 있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빼야 됩니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넓이는 조금 계산하는 요령이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매번 적분하기 너무 힘드니까 제가 간편식, 넓이 간편 공식이라고 해서 몇 가지만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데 또 물어보는 게 다 특수한 경우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알아두면 조금 편합니다. 특수한 경우.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제일 유명한 공식이거든요. fx가 이차항 계수를 제가 a라고 하고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기든 넓이니까 어쨌든 양수로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넓이는 6분의 여기 개수를 절대값을 씌워줍니다. 양수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값이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 교과서에 보면 이거를 적분을 실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를 한번 유도해 보십시오 하는 문제도 있긴 한데 여기 쓰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결과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결과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예. 아래에 쓰는 것들은 이제 외워도 그만 안 외워도 그만이긴 한데 이거는 꼭 좀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이번에는 3차 함수입니다. 이렇게 한쪽이 접하고 한쪽이 접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중근으로 이렇게 갔겠죠. 여기 면적입니다. 적분을 그냥 하면 음수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럴 때는 양수로 나오겠죠. 네,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12분의 a의 절대값 해주고 둘이 차이 있죠. 이걸 4제곱 해주면 넓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벗어나는 내용이긴 한데 4차 함수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삼중근을 갖는 형태랑 그 다음에 중근을 가실 때 여기 넓이 이 식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이거는 5제곱입니다. 둘 다 5제곱인데 이 형태에 따라 개수가 조금 달라요. 여기는 20분의 a고 여기에는 30분의 a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굳이 좀 분석을 해보면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이런 형태긴 한데 뭐 이렇게까지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외워두면 편하니까 기왕 외울 거면 정확하게 외우고 못 외우겠으면 요거 2개는 꼭 좀 외우면 어떨까 하네요. 요 2개. 이런 부분의 넓이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외워두면 편합니다. 됐죠? 조금 응용하면 이제 이렇게 비스듬히 있어도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이걸 빼면 이거랑 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 넓이도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3차 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를 좀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보면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여기 길이를 제가 P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Q라고 좀 써볼게요. 좀 간편하게 적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을 P라고 쓰고 감마 빼기 베타의 값을 Q라고 써보면 이 부분이 S1, 이 부분이 S2라고 하면 S1은 비슷해요. 위에 12분의 5랑 비슷한데 12분의 개수 적어주고 P의 세제곱 P 플러스 2Q 이렇게 하면 여기 계산이 좀 빠르게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 Q의 세제곱 똑같이 생겼어요. Q 플러스 2P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여기랑 여기 적분값 넓이가 빠르게 계산이 됩니다. 증명 과정까지는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좀 넓이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조금 요약해 볼게요. 그 넓이를 구하는 방법. 일단 교점이 있으면 교점을 구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간단히라도 그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을 설정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할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위 함수 위쪽에 있는 함수와 아래 이렇게 표현할게요. 아래 함수를 구분하고 마지막으로 넓이는 그 구간에서 제가 그냥 절대값으로 표현했습니다. 누가 위에 있을지 모르니까. 위에 있는 걸 항상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거고 뭐 곡선이 아까처럼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는 위쪽 아래쪽 따로따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꼭 교점에서 적분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같다. 그런데 여기가 k다라고 하면 이 y는 fx라는 함수는 0부터 k까지 적분하게 되면 여기랑 여기가 정확하게 상쇄되면서 0이 나옵니다. 두 부분의 넓이가 같으면 이런 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네, 이렇게 넓이 마무리하고 이제 그 수학2의 제일 마지막 개념입니다. 미분 제일 마지막 개념이 뭐였냐면 미분에서 배웠던 속도와 가속도라는 게 있었죠. 속도와 가속도. 위치 함수, 제가 이거 제목을 1차원 물체의 운동이라고 했었습니다. 1차원 물체의 운동. 그 위치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나오고, 그쵸? 속도 함수를 또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 함수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반대로 하는 건데, 그 가속도를 적분해서 이렇게 속도를 찾는 거는 수학책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물리 문제에서 많이 본 것 같고, 보통 수학책에서는 여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적분 단원에서는 속도와 거리라고 제목을 쓰겠습니다. 속도와 거리. 그러니까 미분 단원에서는 이렇게 찾는 걸 했으면 적분 단원에서는 반대로 찾는 걸 하게 되는데, 일단 문제에서 속도 함수를 줍니다. 속도 함수. 이렇게 하는 거는 방법은 같은데 너무 물리 내용에 가까우니까 이쪽을 설명할게요. 속도 함수를 적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정적분을 하게 되면 뭐가 계산이 되냐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움직였는지 보다는 최종적으로 여기서 뭐 물체가 이렇게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면 위치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총 이동 거리는 이렇게 다 더해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넓이를 계산해 줍니다. 넓이. 이게 총 이동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러니까 속도 함수를 그려서 정적분을 하면 위치의 변화량, 왼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넓이는 무조건 양수를 구하는 거고, 그게 총 이동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푸는 방법이 최초 위치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최초 위치가 항상 원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뭐 어떤 물체의 최종 위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최초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위치가 2였는데 위치 변화량이 3이다. 그러면 최종 위치는 5가 되겠죠. 그리고 그냥 위치의 변화량만 물을 때도 있어요. 위치 변화량. 그거는 적분하면 됩니다. 정적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총 이동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넓이를 계산해주면 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시간 속도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래프를 대략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요 면적이 3이고 요 면적이 2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뭐 5초, 10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 위치가 1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초일 때 위치는 얼마입니까? 5초일 때 위치는 얼마냐라고 물으면 1에다가 위치 변화량이 3이죠. 정적분과 3 이렇게 해서 4라고 하면 되고 10초일 때 위치는 얼마냐라고 하면 1에다 3을 더하고 여기는 음수니까 2를 빼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10초간
위치 변화량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1이 됩니다. 여기 양수, 음수. 10초간 이동 거리를 물으면 둘이 더하면 됩니다. 5가 되죠. 맞죠? 그래프를 줄 때도 있고 식을 줄 때도 있지만 뭐 큰 흐름은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적분 활용 내용이었고 문제를 제가 풀어드리진 못했지만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